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형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단계인데,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구속 요건이 있어야 되고, 학교폭력 예방법도 동일합니다. 구속 요건, 위법성, 책임. 학교폭력도 이 세 가지 구조로 똑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용어는 이렇지만. 구속 요건은 뭐냐? 형법에 그러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새롭게 드러나는 신규 범죄 행위가 많이 있는데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합니다. 근데 일단은 형법 몇 조에 정해져 있는 구성 요건이 있어야 되고, 형법에서는 아까 학교폭력 예방법상과 같이 이런 포괄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은 형법 제250조 살인한 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대충 나쁜 짓을 이런 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게 없고, 뭐를 한 자는 처벌한다라고만 명확하게 나와있고, 근데 학교폭력 예방법과는 다른 게, 여기는 학교폭력 예방법은 등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포괄 규정입니다.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여기에 있는 행위나 여기에 있는 행위와 동등한 수준에 있는 행위만을 처벌해야지 여기에 부정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일단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보는 게 정당방위입니다. 학생 간에 싸움이 났는데 얘가 일방적으로 괴롭혀서 내가 맞대응하라고 얘를 하나 때렸습니다. 완전히 폭행. 형법의 폭행죄에 타인을 폭행한 자는 처한다.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도 폭행이라고 적시되어 있죠. 구성 요건에는 해당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위법한 부당한 위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위법성이 없다고 합니다. 처벌이 안 되지만 왜 안 되냐? 이거는 적법한 행위다. 위법하지 않다. 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마지막 부분이 책임입니다. 책임. 예를 들면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 게 법의 규정도 있지만 얘들은 아직 정상적인 사리 판단이 멀쩡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책임 무능력자. 우리가 14세 미만자들을 책임 무능력자로 하는 이유는 그 학생들의 행위가 구성요건에도 해당하고 위법도 합니다.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13세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렸습니다. 폭행죄에 해당하고 위법도 하죠. 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마지막에 책임 단계. 물론 규정에서 14세 미만을 처벌해야 되는 규정도 있지만 그 근거는 뭐냐? 이 학생은 책임 무능력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세 이상이더라도 정신 이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 예. 그분들이 한 행동은 당연히 위법하죠. 하지만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해야 형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책임이라는 데 표현을 왜 썼냐면은 강요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 가능성이. 근데 정당방위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당방위는 다른 거고,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단계에서 뭐가 조각되냐면은 책임이 조각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 어렵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아까 이제 복잡한 내용이지만 종범과 정범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종범이 성립하려면 이론적으로 정범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정범의 행위가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냐?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종범도 성립할 수 없고, 정범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이에 해당한다면 종범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연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내가
정당방위 A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유해를 가하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정당방위로 막기 위해서 옆에서 친구가 막대기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이쪽에 이 친구가 부당하게 때리려고 하니까 친구가 맞으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도와주기 위해서 막대기를 던져서 막대기로 이 친구를 때려서 이 친구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폭행은 성립을 했죠? 성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폭행에 대해서 막대기를 줬기 때문에 방조를 한 것이죠. 근데 정범은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죠? 그러면 이 친구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네. 이게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 위법한 행위인지 아닌지는 그 행위 자체만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행위자가 아니라 너 이게 형법 단계로 들었는데 위법한 행위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법한 행위는 행위 자체가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한 사람도 다 처벌을 안 하지만 책임은 그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행위자의 정신 상태, 그 행위자가 처한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례로 돌아와서 B는 아까 강요된 행위에서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 할 경우에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 책임이 조각될 경우에는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건 B가 강요해서 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너의 행위는 맞아. 너의 행위는 맞지만 책임을 너한테 묻기가 어렵다. 그래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죠. 책임이 조각돼서 이거는 B가 처한 개인의 특수성입니다. B는 이 얘기를 왜 했냐? A가 강요해서 했죠. 그런 특수성 때문에 B는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B는 처벌이 안 돼요. 근데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B를 강요해서 C를 때리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와 A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가 책임이 조각돼서 처벌을 안 받더라도 A는 자기의 책임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A는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궁금했던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사례에서는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제 깊이 들어가진 않고, 딱 너는 이제 조치를 받을 만한 친구야 하면 이제 조치를 받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안은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가장 어려운 거는 실제 여기서 이제 C가 그 A의 행위가 실제 강요된 폭행 협박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런 이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사안을 판단할 때 여러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우리 뭉실하게 그냥 얘가 얘해서 시켜서 얘를 때렸어. 그러니까 학교폭력이야 라고는 하지 마시고 학생별로 구별을 해서 B에 대해서는 강요 정도에 이르는지 보시고, 그래서 B에 대해서는 강요 정도에 이르렀으면 B에 대해서는 강요를 판단을 해주시고, C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요를 했기 때문에 C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폭력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 이제 판단은 들어가는 사안마다는 아주 어려운 이제 내용이겠죠. 예. 예. 진짜 짧게요. 예. 이 형법이 아닌 심의에서의 처분의 ABC는 어떻게 실제 이 실제 상황 개발의 상황이 예, 실제는 B, C만 신고를 한 사안이고 이제 A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A에 대해서만 조치가 A에 대해서만 나갔죠. 예. 이제 단순한 궁금증에 너무 전문적으로 아니, 감사드리고요. 여러 의원님들 시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유익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형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이게 형법의 출발이 저희가 이제 형법을 공부할 때도 무슨 죄가 있는지는 사실 의미가 없고, 그건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 사람을 처벌하는 기본 단계입니다. 3단계가 일단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그 행위가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근데 한 번씩 이제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14세 미만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막연하게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처벌하지 못하는지. 간단하게 말해서 어른이 14세 미만자를 시켜서 물건을 훔쳐가게 오면 14세 미만자는 처벌을 안 받지만 그 어른은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아까 구조는 똑같은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14세 미만자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은 별개로 작용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